광주는 5월이 되면 아픕니다. 금년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역사적인 해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법정을 방문해서 돌아가신 작고하신 조비오 전 신부님의 사자 명예훼손 관련 재판이 오늘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재판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새겨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함께 공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5.18 공법단체를 준비하고 계시는 최운용 상임 고문님을 모시고 관련한 소식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운용 고문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재판이 열린 광주지방법원 분위기는 오늘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살벌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유족회와 구속자와 부상자 또한 학창 시절에 녹화 사업에 끌려갔던 청년들이 또 와가지고 전두환이를 만나서 야지를 한번 놀라고 그랬는데 안 보이니까 밖에서 계속 구호를 외치면서 전두환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했었습니다. 오늘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방법원을 재판 때문에 1년 만에 방문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뉴스가 됐고 또 저희 CNN 21 방송에서도 저희들 그 한번 방문을 해서 지켜봤습니다만은 방금 그 상임 고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판정 주변의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광주의 아픔이 아물지 않고 있고 또 진상이 규명되지 않는 한 그 아픔은 쉽게 치유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재판을 하게 된 것은 조비오 신부님의 사자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을 5.18 그 관련 단체에서 고발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상임 고문님께서는 그동안 그 5.18에 관해서도 많은 그 기억이 있으실 것 같고 또 그 조비오 신부님하고도 많은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임 고문님께서 겪으신 5.18과 그리고 조비오 신부님에 대한 기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비오 신부님은 광주 항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셨고 또한 광주에는 NCC 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 또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야에는 홍남순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세 그룹은 수시로 만나가지고 군사 정권에 대한 모순된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회를 바르게 잡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활동을 쭉 해온 분으로서 또한 광주 항쟁 당시도 수시로 만났었고 또한 천주교 대표로서 도청에 들어가서 항상 수습위원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5.18 그 민주화 운동 당시 그 과정 속에서 나중에 헬리콥터에서 사격이 했냐 안 했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헬리콥터 사격은 그 전에 군 헬리콥터나 아니면은 경찰 헬리콥터가 18일부터 광주 상공을 배회하면서 선무 방송도 했고 또한 선무 삐라떼기도 광주시에다 뿌리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헬리콥터에서 사격을 했다는 것은 21일 오후 1시경에 도청 쪽에서 발포를 함으로써 그 직후에 내가 직접 목도했던 것은 2시 반경에 불로동 다리 쪽으로 내가 피신해 갔다가 그 상공에서 헬리콥터에서 사격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목도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도청 쪽에 가서 어떤 총자국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들었어요. 그때 당시는 사격을 했던 것만 제가 봤고 또한 그 뒤로 조비오 신부하고 나하고 누누이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온 세상의 이놈들이 소위 헬리콥터에서 기총 사격까지 할 수가 있느냐. 그런저런 얘기를 나오고 수시로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쟁점이 되고 있는 그 당시에 그 5.18 그 충격을 헬기 사격을 했던 신군부 세력들이 헬기 사격을 했냐 안 했냐 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지금 전일빌딩에 총자국 있다는 것은 총자국 나중에 있다는, 사실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번 재판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증거 자료로 이렇게 채택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그 사자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습니까? 높다고 봐야죠. 왜냐면 직접 저는 헬리콥터에서 사격하는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조비오 신분이 말씀한 것은 틀림없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오늘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를 뭐라고 얘기했냐라면 그 헬기 사격을 했다고 이렇게 증언을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조비오 신부가 파렴치한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그 회고록에 썼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고 그때 당시 권력을 전두환 씨가 다 쥐고 있었습니다. 보안 사령관 겸 그렇죠. 중앙정보부 서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을 그때 당시는 전두환 씨가 쥐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명령은 전두환이 명령하에 모든 움직였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때 당시 헬리콥터가 18일부터 떴는데 그때 당시는 전투 헬리콥터는 아니었고 21일 날은 헬리콥터가 계속 오후에 도청 상공에 왔다가 도청 광장에 내렸다가 뜨곤 내렸다가 뜨곤 계속 그랬었습니다. 그 헬리콥터는 어디 쪽으로 갔느냐면 조대 쪽으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뭘 싣고 갔는지는 몰랐었죠. 지금 이 관련하는 이제 재판이 2017년 4월이죠. 그때 그 5.18 관련 단체와 또 조비오 신부님의 조카님, 신부님이죠. 그분도 조카 되시는 신부님이 그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1년 만에 지금 전두환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했고 작년부터 지금 재판이 진행된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두환이가 두 번째 왔습니다. 두 번째 왔지 않습니까? 1년 전에 왔고 오늘 왔고. 근데 앞으로 이 재판이 진행 경과, 예정 계획 그리고 고문님이 생각하실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지 이 결과는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광경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광주 항쟁 당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자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때 당시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 모든 것은 내 명령하에 이루어졌다 라고 시인을 해야 되는데 그 점을 감추고 있다는 걸 보니까 남자답지 못하다, 좀 비겁하다 라는 그런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판이 진행된 이후로 그 여러 어떤 그 증언들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를 그 방문했냐 안 했냐라는 것도 상당히 그 명령, 그 사격 명령 이전에 광주를 방문했냐 안 했냐, 지금까지도 광주 방문을 하지 않았다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에 비행장까지 전두환 전 대통령을 태워다 줬던 그 사람이 이제 그 양심 고백한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어떤 그 정황들이 많이 밝혀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모님께서 아시는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때 당시는 이제 전혀 몰랐었죠. 그렇죠. 그때는 나중에서 이제 설왕설전 얘기가 나왔고, 전두환이나 정호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광주에 나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추정은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금년도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18 40주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5.18 40주년을 맞는 마음이 특별하실 것 같고, 특별히 또 우리 광주 시민들의 마음도 굉장히 무겁고 진상규명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지금 오늘 또 그 5.18 민주화 운동을 야기한
그 월ің인 전두환 대통령이 버젓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광주 시민들이 이렇게 마음에 쌓이는 울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벌써 40년을 맞는데 이런 어떤 그 시점에서 고모님이 느끼는 어떤 그런 그 감회는 어떠신지? 그래서 우리가 적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스스로 군대를 갔었고 또한 국민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국방을 튼튼히 해달라고 해줬는데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들이 그렇죠. 부모 형제들에게 총을 거꾸로 들이댔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헬리콥터 사격을 했니 안 했니 이걸 가지고서 부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광주를 사실상 임난 때나 동학 때나 보면은 항상 나라가 어려울 때면은 호남 사람들이 우리 선배 선조들이 들고 일어났었습니다. 그렇죠. 광주 항쟁도 그 일환이 아니었겠느냐. 그 정신이 바로 광주 정신이요 민족혼이 광주는 흐르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리 의미하고 부인을 할지라도 이 진실만큼은 못 감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두환이가 솔직하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모든 것은 내 명령하에 했다라고 하면서 역사적인 그 사실 역사를 돌리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지향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계속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면 민족사적인 차원에서나 우리나라나 이 광주도 계속 문제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제 우려가 됩니다. 하루속히 이것을 마무리했고 끝내기 위해서는 전두환 씨가 솔직하게 어차피 죽으면은 이제 하늘에 가게 되면은 그렇죠. 거짓말 했던 것이 아마 심판대에 올라서지 않을까 그렇게 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이를 위시해서 그때 당시 책임 라인에 있던 사람들은 실은 이렇게 했다라고 그 참모들까지도 사과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이 광주 문제가 마무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이게 시끄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봐줍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과 한마디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광주 시민들 모두의 마음은 아직도 응어리가 사가 내리지 않고 있고 또 거기에서 사과가 없고 인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 지역 감정으로 비화된 면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남 쪽에 있는 그 지역민들은 사과를 하지 않으니까 마치 이것이 사실이 아닌데 광주를 중심으로 한 그 호남 사람들이 5.18을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얘기를 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여기서 분명하게 사과를 하고 진상을 밝히면 국민 화합에도 도움이 되고 또 다시 이런 어떤 그 군의 정치 개입이라든가 양민 학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중요한 이정표가 될 텐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나 아쉽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재판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시정일관 부인을 일관했거든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가해자가 저렇게 부인하고 있는데 그러면 피해자가 너 잘했다. 우리 피해자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광주 호남 사람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 그 재판 그 과정 속에서도 너무나 미흡했어요. 그때 김영삼 그 대통령이 사실상 중형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DJ가 이제 들어서가지고 바로 초장에 서로 용서를 하다시피 했는데 실은 그때 당시 전두환이를 처형을 했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진실한 사과가 없고 보니까 지금 상임 고문님 말씀하시는 것이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평행을 유지하면서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 계속 꼬리를 물면서 아마 영남은 영남대로 진실을 호도해가지고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호남 사람들이 떠들어도 된다. 그리고 마치 여기는 뭐 공산당들이 나와서 했다. 이건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 정부는 뭐 했고 군은 뭐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모략질을 지금도 하고 예, 있거든요. 예. 이것은 전두환이 이걸 버투다 보니까 네. 그런 세력들이 나타나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도 네. 봐집니다.